윤석열 검사가 했던 수사 가운데 가장 나쁜 수사. 네. 이 하나만 봐도, 이 사건만 봐도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냥 눈에 환하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이 한 사건에 다 응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청와대 하명 수사. 이 단어는 많이 들었지. 단어 많이 들었어. 왜냐? 과거에 엄청 나왔으니까. 여기 등장인물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두 사람이 오늘 다 오셨어. 다 오셨어요. 근데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해서 복잡합니다. 저는 하지만 조금 천천히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도 언론에서만 만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울산시장 출신입니다. 송철호 전 시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철호 전 울산시장입니다. 이 언론에서만 봤죠.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의 처음에는 주연이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맞아. 저는 조연으로 조연이었다가 나중에 주연이 됐어. 엮였는데 나중에 주연으로 변하더니 더 지나서는 이제 완전히 두목이 돼서 제가 구형량이 가장 많죠. 6년 구형을 받고 최근에야 겨우 참 살아났습니다. 대법 무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 무죄입니다. 이렇게 참 금방 조금 전에 살아난 사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남만 많이 들었습니다. 송철호 이름만 엄청 들어서 맞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인식됐던 사람이었어 당시에. 송철호. 자, 그리고 역시 이분도 대법에서 무죄 선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한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범죄자로 인식되어졌던 사람입니다. 황운하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른바 울산 사건 당시 저는 울산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제가 울산 경찰청장이었을 때 이른바 고래고기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고래고기 사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설명합니다. 이 울산 사건의 시초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 중심.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주인공이었었어. 네, 맞아요. 황운하. 무죄 받았다. 너 욕 많이 하더라 옛날에는. 황운하 저건 정치인도 아니라고 저런 거를 무슨 국회의원을 뽑냐고 욕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죄 받았다. 무죄입니다. 그거 오늘 다. 왜냐면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나쁜 놈 인식만 남아 있어. 맞아. 그걸 노렸던 거고. 그거 이따가 하나하나 다 짚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이게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인데 이거 만들어낸 사건이고 진짜 본질의 사건이 따로 있었어. 진짜 본질 사건. 그래요? 이거는 김기현이 사건이야. 김기현 알지? 네, 알죠.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그 본질의 사건이 따로 있었다고 이놈아. 나 이거는 진짜 그 얘기 이따가 할 거야. 그래요. 걱정 안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실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요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뉴스타파, 저도 오늘 처음 뵙는 분인데요. 조원일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조원일 기자입니다. 사실 사건 때 보도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이게 검찰발 기사가 막 홍수처럼 몰아치던 상황에서 저희만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외로웠는데 그 모든 시간 거쳐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개가 무량하고 그 당시에 참 고마웠고 큰 위로를 받았는데 감히 감사하다는 말도 못 끊었어요. 그렇죠. 오늘 처음 뵙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순간 바로 유착으로 또 엮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어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기자님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나마도 우리가 이 사건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루지도 않아요. 안 다루잖아요. 아니 언론인으로서 지금 그 얘기 잠깐 듣고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대법원의 무죄가 얼마 전에 나면서 장장 4년 5년에 걸친 제가 사실 뉴스타파로 옮겨오면서 처음 맡은 사건이었는데 이게 지금 끝난 거거든요. 검찰이 쌓아놓은 거대한 모래성이 이제 무너진 시점이 이제 5년 동안 걸렸는데 오늘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많은 부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김기현 동생이 사건을 언급해 주셨지만 그 부분도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피해와 여러 가지 이제 악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짚을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난리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일명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제대로 봐도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께서는 여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의 청와대가 나서서 송철호의 경쟁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아, 네네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요거 쉽지. 여기는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김기현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했느냐?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를 이용을 해서 제거하려 했다는 거야. 이걸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한민국 언론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황운하, 송철호를 엄청나게 씹어 제꼈습니다. 그런데 5년 7개월 만에 대법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이건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이 만들어낸 거고 검찰이 동조했던 겁니다. 윤석열에게는 여러모로 달콤한 수사였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 조국 수사를 윤석열이 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갈등 관계였습니다. 대립 관계였죠. 그런데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면 청와대를 또 한 번 목을 비틀 수가 있고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그런 차원의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동조했다고 했잖아. 검찰은 또 왜 동조했냐? 검찰에 있어서 가장 싸가지 없고 가장 건방진 놈이 바로 황운하였어요. 황운하. 제가 이 검찰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의원님, 저는 존경하죠. 검찰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왜 황운하를 눈에 가시로 그러니까 뭐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 고래고기 환부 사건. 2016년 불법으로 포획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울산 중부경찰서가 압수를 합니다. 고래를 압수를 해. 불법으로 포획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창고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검찰이 이 범죄자, 이 피의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수십억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줘 버립니다. 왜냐 봤더니 업자의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찰 출신의 전관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돌려줘 버렸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라고 하는 정말 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울산 경찰청장으로 부임을 해요. 그래서 담당 검사를 겁 없이 수사를 해버립니다. 이 뭐하는 짓이야 이거? 왜 돌려줬어? 이걸 왜 돌려줘? 이 정신 나갔구만. 그러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눈에 가시가 됐던 거야. 미움이란 미움은 다 받았던 거죠. 이해된다. 여기에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덧붙여 주십시오.
네, 제가 2017년 8월달에 울산청에 부임을 했는데 2016년 1년 제가 부임하기 1년 전 사건이던 고래고기 불법 환부 사건을 저한테 보고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 보고했던 분이 이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한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알고나 있고 왜냐하면 이제 1년 전에 전임 청장 때 사건이고 그 당시에 이걸 전혀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그럼 이걸 왜 지금 보고하느냐? 그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황운하라는 사람이 검찰하고 자주 좀 대립하고 검찰 이전에도 제가 다른 경찰서에 있을 때 검사 비리들을 수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알고나 있으라고 보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들여다봤더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철저한 수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수사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검찰로부터 정말 미운 털이 완벽하게 박히게 된 계기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이제 뭐 앙심을 품고 앙심을 품은 차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김기현 시장 또는 형제 또는 비서실장의 수사를 경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그렇지.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사다. 그렇지. 그리고 엮어버린 거죠. 이렇게 엮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초기에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 황운하 의원께서 주연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끼어들 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그 조국 수사 사건이라고 해서 막 흔들 때, 그 문재인 정부를 흔들 때 우연히 이제 송철호를 황운하가 송철호를 만나는지 이것도 몰라요. 하여튼 둘이서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는 걸 알고 송철호가 황운하를 꼬드겼구나. 이 김기현 수사를 통해서 선거를 유리하게 하려고 꼬아서 이렇게 했구나. 이거는 송철호가 저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게이트구나 하면서 저도 이름도 모르는 공업탑 뭐 기획위원회라는 정말 저는 신문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저를 이제 주연으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인 줄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가더니 저는 완전히 두목인 거예요. 맞아요. 두목처럼 되고 제일 형량도 높게 하고 하여튼 참 초기에 황운하 의원이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제가 오히려 그걸 뺏어가온 것처럼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밥 한 번 같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먹었는데 밥값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서 나중에 몇 달 뒤에 지난번에 밥 사셨는데 내가 이제 울산 양반이 그래도 어떻게 얻어먹고만 있느냐고 내가 한 번 더 사겠다고. 내가 밥을 한번 사겠다고 해서 저녁 먹은 거 정말 순수하게 그것도 여러 명이서 삼계탕 한 그릇씩 먹었는데 그게 단서로 이게 이제 엄청난 진짜 나쁜 놈들이지. 게이트를 둘이서 또 한 번 이렇게 확인하고 아주 강력한 추진을 했구나라는 식으로 덮어씌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윤석열이 나쁜 짓 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 아니 어떻게 황운하를 송철호랑 엮어가지고 이렇게 청와대까지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거 보면은 이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정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하기 전에는 이것이 이제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었어요. 울산지검에서 황운하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수사 진행하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러면은 울산지검에서 황운하를 수사할 때는 그거는 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그때는? 기획수사, 표적수사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황운하 표적수사. 아니 그 황운하가 김기현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획수사를 했다. 그때는 청와대 하명이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전이니까. 청와대 하명이 송철호도 안 끼고. 송철호도 개입되지 않았고. 그렇지. 그것이 2018년 한 8월까지 아니 2019년 한 8월까지는 그 수사가 계속 울산지검에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고 서울로 끌어올라갔지. 문제는 이때 조국이 사실은 수사 타겟이 됐죠. 그때부터. 맞습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조국이 지명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조국을 수사하면은 뭐 정적도 제거할 수 있고 검찰 개혁도 무산시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크고. 그렇죠. 그래서 조국을 수사를 하려다가 처음에 사모펀드 가지고 수사하려다가 수사를 했는데 사모펀드 뭐 나온 게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입시 비리로 뭐 이렇게 겨우 끌고 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때 사실은 윤석열은 울산지검에서 하는 수사가 이거를 잘하면 조국을 엮을 수 있는 소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앙지검을 끌고 온 겁니다. 이걸. 네. 조국을 넣기 위해서였구나.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송철호 시장도 같이 엮인 이제 거죠. 송철호가 아주 그 소설을 쓰는데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80년대부터 인권변론 함께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함께 활동하고 또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정치 좀 그 노무현 대통령 도와서 좀 하라고 나는 정치 못 한다고 꼬드겼던 장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그거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청와대까지 다 크게 엮기 위해서는 송철호가 필요한 거지. 주연이 맞아. 거기다 주연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무슨 공업탑 기획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저는 무슨 간첩단 이름 같아가지고 그거에 그 두목으로서 엄청난 기획을 해서 황운하 의원 그 당시 청장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와대까지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공모 틀을 만들었다. 거대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참 윤석열이 악질적인 데는 머리가 또 잘 돌아가. 엮여가지고 그게 기획적으로. 나 그게 신기해. 윤석열이가 아주 머리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이 엮는 거는 잘 엮었어. 그래가지고 서울로 이제 끌고 갑니다. 이 사건을. 끌고 가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를 했어요. 이거 기소할 수 없다. 이거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주도해가지고 무려 13명을 기소를 해버립니다. 13명이나. 그 13명 중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울산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이제 송병기 부시장도 이제 중요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선거 과정에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옛날 자기 동료 직원들한테 무슨 정보 자료 이런 것 좀 다 공개된 거를 협조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엮어가지고 공무원 파면되게 하고 아주 5년 7개월 그 사람들도 5년 7개월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재판받고 참 그 고초를 치르게 해서 제가 참 정말 그 울산시장 한번 하다가 많은 사람 괴롭힌 죄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황운하 경찰청장은 무슨 수사를 했던 거냐? 도대체 거기에 이제 김기현 형제건이거든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하고 두 분이 조금 부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뭐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 2014년 3월에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이 김기현 동생이 김기현이는 알지? 김기현 알지. 그 가가멜처럼 생긴 사람. 김기현을 왜 몰라? 국민의힘.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이 김삼현입니다. 김삼현이 건설업자 김흥태와 30억 불법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용역 계약을 왜 맺었냐? 김흥태는요.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과 이제 30억 계약을 맺은 거잖아.
김응태는 본인이 뭔가 도움이 되니까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야. 당연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김응태는 왜 이 30억 계약을 맺었냐면 이 김사면의 형 김기현이가 서울시장이고 힘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이 시행권을 김기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울산시장이니까 울산에서. 울산에서. 그래가지고 30억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죠. 그러니까 이 김흥태라는 사업가는 굉장히 설렐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시행권 받으면 난리 나니까. 그렇지. 설렜어. 맞아, 백도 있고 막. 너무 설렜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쟁자를 김기현이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시행권을 잡을 거 아니야. 김흥태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김기현이가 김흥태의 경쟁 업체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그 경쟁 업체가 시행권을 따게 됐어. 그래서 김흥태는 나가리가 됐어. 그거 엄청 화났겠는데. 엄청 화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김흥태가 막 고소하고 막 이게 막 엄청나게 더러워져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김기현의 형이 등장합니다. 김기현의 형. 김기현의 또 형이 또 있어요. 김종현. 형이 또 있어. 실명을 다. 김종현.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김기현이 이제 경쟁업체를 도와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그 김종현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건 또 김종현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업체 간에 한 명은 그 형이 그걸 담당하고 한 명은 동생이 그걸 담당하는 거죠. 각각 그쪽에서 각각 그 돈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그 이제 한 명은 동생한테 백을 쓰는 거고 한 명은 형한테 백을 써가지고 그래 인허가 등의 이제 편의를 제공받거나 또는 시행권을 뭐 확보하거나 또는 시행권을 이쪽을 포기하게 해가지고 자신이 시행권을 되찾아오거나 그런 과정에서 형제들이 각각 경쟁사의 로비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김흥태가 열받았지. 김흥태 열받지. 그래서 김사면, 김기현 동생을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해. 그런데 검찰은 이 김흥태를 오히려 별건으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검사가. 별건으로? 별건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만 빨리 말씀드리면 2019년에 김기현, 김사면 형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버립니다. 무혐의 처분.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 이상하다는 증거를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기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 억울한 김흥태, 그 김흥태를 검찰이 회유해서 하명수사, 청와대 하명수사에 활용하려 했다는 김흥태의 증언이 있어. 증언. 그 영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사장님한테 황운하와 관련돼서 물어봤던 질문들 중에 또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그러고 뭐 울산에서 뭐 제일 가깝고 뭐 내가 얘기하면 뭐 다 들어주는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황운하를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정초를 당선시키기 위해 갖고 당신은 인허가에도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김기현이가 나쁜 놈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30억 약정서 그것도 네가 분양 주기로 해놓고는 선거 때 터잡고 이렇게 해서 저쪽 도움을 준 거 아니냐. 홍철호 시장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물어봤죠. 저보고 그러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마들은 처먹고 늘어졌네 크던가요. 먹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시장 안 될 사람이 시장 먹고 늘어지고 나는 구속대가 있고 뭐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송철호나 황운하한테 그 내가 뭐 부탁을 하니까 뭐 아들 해주더라 해봐야 내가 처벌받을 건 짜리 없잖아요. 해준 황운하가 처벌받을 거니까 니는 나가 사업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달라. 목적은 딱 그거였죠. 변호사를 검사 출신 변호사를 좀 해갖고 넣어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도 저한테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검사가 협조를 하면은 횡령은 자기가 낮춰줄 신들이 이빨이 낮춰주고 아니면은 맥스까지가 우리가 렌지다. 검사의 그게 권한이다.
그 저분 말 들어보면은 너가 협조해서 나가서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사업해라. 협조 안 하면은 너는 엄청 오래 산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웅태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하는 건설업자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뭐 무입처 못 갚은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검찰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까지 돈 못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고소를 해라. 그것도 영상이 있어. 이런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김웅태한테만 이렇게 회유를 했던 것이 아니라 김웅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검찰이. 그리고 김웅태 주변 사람한테 야 김웅태 빨리 고소해라고 사주를 했다는 영상도 존재합니다. 그것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 얼굴도 모르시는 분한테 제가 경고라든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계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그런 게 있고 씨가 전화를 하니까 씨가 돈을 투자를 했고 4천만 원 못 받고 있다 아직까지 하니 투자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예 투자를 했다고 하죠. 그분이 투자를 했다고요? 그분이 김영태 사장님인데 모르는데? 씨하고 말하고 좀 틀린데 지금요. 아니 그 통장 그래 내에서 갖다 줘요? 그게 아니고 말로는 상가에 투자를 했고 아직 근데 여기서 거기 어디세요? 검찰청이라고 얘기했죠. 검찰청에서 왜 이런 걸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김웅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뭐 검찰에서는 거의 뭐 사기꾼으로 사기로 내 말고도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돈을 빌리고 이래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돈이 이제 빚이 이마이 많은데 돈은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김웅태가 기소가 됐을 때 같이 고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져라.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저는 고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아? 무섭다 무서워. 고소 사주죠. 와 너무 자 기자님. 너무 끔찍해요. 저는 솔직히.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라고 하는 초대형 게이트를 이제 검찰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준비 단계가 몇 단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이게 이만한 대형 전국 사건이라 생각을 안 했겠죠. 원래 지역 토착 비리에서 끝났어야 될 사건인데 이게 이제 2019년으로 넘어오면서 조국 사태와 엮이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표적으로 했던 과정이었는데 그 이전에 사전 단계가 몇 군데가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그걸 다 정리를 해주신 건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2014년도에 김웅태 씨가 당시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분은 전에도 울산에서 아파트 사업을 해서 대박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방이라는 예전에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당시에 부도가 나버려요. 본인이 울산 북구에 아파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시공사가 우방이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졸지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돼서 빚을 지게 되니까 본인이 그 북구에 있는 울산 북구에 있는 땅들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경쟁 회사로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김웅태 씨는 어떻게든지 빌린 돈은 많고 하니까 사업권을 되찾아야 되는데 이때 주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기현 시장의 동생을 소개를 시켜준 거죠. 이런 사람이 있다 주변에 이 사람 통해서 로비를 하면 된다라고 주변의 지인들이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실제로 김사면이 그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김사면이 계약서 초안을 써서 보냅니다. 이 계약서의 형태는 이제 일반적으로 PM 계약서라고 해서 두루뭉술을 해요. 아파트 사업 전반을 도와주면 내가 30억을 김웅태가 이제 이 김사면이라는 김기현 시장 동생이 주겠다라는 계약서를 두루뭉술하게 써놓은 지금 나간 내용이 이제 그 계약서의 내용인데 도대체 어떤 계약인지도 모를 맞습니다.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전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김사면 씨는 이만한 대규모 사업을 할 만한 그게 건이 안 됐었어요. 여력이 안 됐어. 예, 당시 이제 울산의 경찰 분들이나 주변 분들을 보면 그냥 형님은 되게 잘 나가는 이제 김기현 판사 출신이었고 국회의원도 했지만은 그들 형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동네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뭐 한량이었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김웅태 씨가 그 소문을 듣고 김사면을 통해서 접근을 해봐라. 그래서 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계약을 맺고 딱 김기현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거꾸로 상대편 회사가 갑자기 건설 속도가 붙는 거예요. 원래는 인구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들어갈 단지에는 이미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해놓은 인구수가 초과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파트가 또 들어서면 인구가 더 불어날 거예요. 그렇지. 시에서 이거를 제재를 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아파트 건설 계획 좀 이상한데 좀 멈춰봐라고 했는데 김흥태 경쟁회사 그걸 먹고 이제 김기현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바로 그 사건 후에 이제 심의위원회 연락 그걸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사업이 일사천리로 가니까 김흥태 씨는 화가 막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흥태 씨가 화가 나서 아까 이따 말씀해 주겠지만은 2016년도가 됐거든요.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자기는 빚을 막 지고 있으니까 급한 거예요. 근데 울산 검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강백신이라고 하는 나름의 유명한 검사분이 울산지검에 있었는데 김흥태 씨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지금 토착 비리를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이 김기현 시장 뭐 친인척 관련된 걸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에 방문을 합니다. 김흥태 씨가 강백신 검사에게 저 계약서를 제공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로비를 해달라는 목적으로 이걸 했다. 해서 됐고 실제로 당시에 저희가 검찰이 과연 이거는 김흥태 씨 주장 아니야? 그냥 일방의 주장이 검찰은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실제로 검찰청에서 김흥태가 강백신을 만났다라는 보고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김기현의 사건을 검찰이 제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나 그 울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수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유야무야가 되고 김흥태 씨 입장에서는 경쟁거래처는 계속 잘 나가고 이렇게 참고 있다가 다음에 검찰은 안 되나 보다. 경찰에 그러면은 구후고발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울산 지역 경찰도 좀 이상하네.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되나? 하던 차에 황운하 경찰청이 눈치 없이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됐구나.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송철호는 등장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시장님. 조연도 아니야. 강백신 검사는 누군지 아세요? 이름 많이 들었는데 강백신. 그 민주당에서 탄핵했던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정치 검사고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검사. 뭐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 조금 하자면 저희 뉴스타파를 이제 대선 이제 여론조작 사건으로 저희를 압수수색하라고 저희를 이제 수사를 하셨던 팀장님이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의 강백신 검사이기도 했습니다. 뭐 공교롭게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요건 사감이고 어제 그런 상태에서 김흥태 씨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풀려갈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하다가 시공사가 망해버리는 밤에 이제 계속 해야 돼. 빚이 많이 늘었어. 그래서 김기현 동생을 통해 이걸 풀어볼래. 라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더니 안 되고 훨씬 더 잘 나가. 그래서 처음에 검찰한테 이걸 제보를 했는데 검찰이 아무런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열이 받아서 경찰에다가도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건지 뭐 지지부진해. 근데 갑자기 황운하 경찰청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사건이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본격 수사를 했는데 재밌는 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했는데 당시에 계약을 실제로 했고 그 계약서를 사인을 할 때 김사면 씨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공교롭게 김흥태라는 이 사업자와 김사면 씨와 이 둘을 중개했던 대리인 2명이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요? 김사면 씨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